네, 한 주간의 주요 정치 이슈 살펴보는 주간 정치 순서입니다. 메타보이스 오승용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호남에서 좀처럼 존재감이 없던 조국혁신당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전남에서 치러진 전당대회 첫 지역 일정에서 조국 전 대표가 정치적 매기가 돼서 정치를 바꾸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내조 전대. 어차피 대표는 조국 전대나 혹은 조국의 봄날 공약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국 1인을 위한 정당으로는 현실적으로 경쟁력을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따뜻한 정당으로 변신해야 된다. 혁신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에게 빼앗긴 정치적 영토를 탈환해야 민주당과의 통합 필요성, 가능성도 올라가는 것이고요. 영화 킹덤 오브 헤븐 보면 살라딘이 아니라 발리앙이 조국 대표가 지향해야 될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각오를 단단히 세웠지만 말씀하신 대로 실행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경쟁력 있는 단체장 후보를 내려면 인물이 모여야 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인물이 잘 모일 수 있을까요? 네, 광주의 경우에는 자천타천 거론되는 인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사들 모두 출마가 어렵거나 혹은 현재의 정치적 위치 때문에 고민이 많은 상황이고요. 전남지사 후보군 같은 경우는 희망자를 찾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남은 지방선거까지 얼마 기간이 남아있지 않은데 지지율 두 자릿수를 회복하는지의 여부가 조국당 후보의 수와 질을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한편 민주당도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중앙당에서 불법 당원 모집 사실을 적발했다 이렇게 발표를 먼저 했습니다. 징계 요청 대상 3명이 모두 전남도당 소속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눈에 띄었는데 이 불법 당원 모집이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일단 민주당에서 공식 확인한 게 당원 5만 4천 명의 주소가 중복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됐고요. 네. 신안군을 보면은 한 집에 당원 16명이 동일 주소지로 등록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유령 주소는 출마 후보자의 친인척이라든지 혹은 단골 식당 그리고 기숙사 같은 주소를 활용하는데 대개는 타 지역 사람들을 자기 지역의 권리당원으로 등록시켜서 경선에 참여시키려는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모집 당원들에게 술밥이라든지 노래방 유흥을 제공하는 사례들도 있었고요. 국민 4명 중 1명이 당원인 시대이지만 당원 모집 방식이 여전히 좀 전근대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모집책을 통해서 입당 원서를 대리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 현행 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온라인 인증 절차를 통해서 직접 본인이 입당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는 것이 유령 주소라든지 당비 대납 이런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책일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좀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 민주당은 지방선거 공천룰 개정에 돌입했습니다.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데 먼저 오늘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권리당원 100% 참여로 1차 조별 예비 경선을 치를 것입니다. 2차 본선은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50%, 선호투표제로 50% 이상 득표자를 후보로 결정하는 결선 투표 제도를 도입해서 강력한 후보를 공천하겠습니다. 이사님, 투표를 거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이 안이 통과되면 어떤 점이 좀 바뀌는 건가요? 일단 예비 후보가 4인 이상일 경우에 권리당원 100% 참여로 1차 조별 경선을 치르게 되고요. 2차 본선은 권리당원 50% 그리고 국민 50%의 선호 순위를 표기함으로써 과반 득표자를 선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초단체장의 경우는 아무래도 조직력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겠지만 광역단체장의 경우는 정당 조직력의 영향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인지도가 높고 또 열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들이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고 지방선거 경선 자체가 민생이라든지 정책보다는 전투적인 구호라든지 또는 대야 강경 노선을 주창하는 정치투쟁으로 흐를 우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도 변화에 따라서 말하자면 이제 후보들의 메시지도 달라질 수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금보다도 더 오른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발언을 한 데 이어 이재명 반대 세력이 모두 연대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도층은 이 마음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반탄과 선거 부정 더 오른쪽으로 갈 곳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도 확장과 강성 지지층 결집 사이에서 갈팡질팡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결국 목적에 부합해야 전략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우양우 행보는 너무 자기 파괴적이고 자기 진영에 불을 지르는 그런 전략임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지방선거 앞두고 또 최근 눈에 띄었던 인물이 김민석 총리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들, 행보들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한강버스 사고, 그리고 오늘은 광화문 감사의 정원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라 이런 지시를 내리고 있는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선거와의 연관성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이게 서울시장 자리가 그만큼 이번 선거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거겠죠? 서울시장을 염두에 둔 듯한 메시지와 행보라는 것은 누가 봐도 확실한 것 같고요. 두 가지 선택의 길에서 약간 고민이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우선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세훈에 필적할 만한 후보군이 없는 상황에서 김민석 총리 카드라는 가장 확실한 서울시장 대안을 확보한 측면들이 있고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행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친명계 내부 그리고 민주당 일부에서는 정청래 이후에 친명계 당권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김민석 카드에 대해서도 미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 종착역이 어디일지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오승용의 원픽 이번 주 주목한 이슈 어떤 것이었을까요? 슬기로운 단체장 생활입니다. 이 드라마 이름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슬기롭게 단체장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현직 단체장들이 임기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이지 않겠습니까? 네. 레거시는 남기되 낙인은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슬기로운 단체장 생활을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는 핵심 공약의 완료 시점 약속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기 집행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빚더미 지방정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임기 막판 산하기관장 알박기 인사는 결국 다음 행정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는 점을 명심해서 슬기로운 단체장 생활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체장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고 또 앞으로의 비전도 보여주길 바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정치 메타보이스 오승용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